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금방 가죠.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 접어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업가 정신,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했죠? 우리가 기업가 정신 개념, 그죠?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약간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충실히 담은 배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게 나름대로 다 생각을 정리해 주셨는데 정답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제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내가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내가 내 나름대로 찾아가는 과정, 그걸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정답을 1번, 2번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대학에서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요연하게, 논리 정연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또 잘 적을 수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특히 배민, 이것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적응해서 나갔는가라는 면을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그게 전체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적어주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배달의 민족에 대한 우리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잘 적응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1시간 정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더. 근데 제가 이제 과제를 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는 김붕진 대표잖아요. 이 사람은 나와서 강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기업은 뭐를 목표로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기업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익 창출보다는 고객 창출. 왜냐면 고객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곧 이익 창출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남는 기업의 공통점은 자기다움을 만들어서 지켜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삶도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TV를 보고 매스컴 TV나 보면은 연예인들 참 이쁘고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옷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는데 그 전에 돈을 막 뿌린다든지, 또 보조금을 준다고 내가 돈을 좀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자기다움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다움, 다른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나 나는 나다라는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소중하다라는 거.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명확하게 시작해야 되고, 또 마케팅도 일관되게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한테 이거를 뭐 쭉 내가 이렇게 계속 또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잘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배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업가 정신의 우리가 지난번에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 기업가 정신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하는 건데요.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이런 지난주에 했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차원, 그죠? 개인적 차원의 태도 변화, 또 역량 함량, 또 기업의 성장과 사회 변화, 또 국가 경쟁력 향상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 이런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대학 혁신 현장을 가다, 이거 아마 이제, 요거는 이 동영상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를 보시고,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이거를 그대로 치시면,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신문이에요, 그냥. 신문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들어가셔서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해놔서 여기서 바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저작권 문제도 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동영상을 찾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으로 이렇게 한 장 한 거니까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날 대학도 이제 오늘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보통 4차 산업혁명,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라 해서 대응하고, 또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가, 기업가 정신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특징은 보통 이제 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째는 이제 학제 간의 연구가 되게 활발하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복수 전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은 여러분이 경찰, 경호, 행정, 학부 이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비슷한 과목만 듣잖아요, 그죠? 행정학,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걸 하지만, 생물학도 하고, 또 철학도 하고, 사회학도 하고, 이런 걸 복수 전공한다는 거예요. 이 학제 간의 그런, 자연계, 인문계, 이러한 것이, 보통 내가 인문계 하면 인문계 쪽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경제학도 하고, 경영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학제 간의 연구가 되게 활발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이거 하브르타라고 그러죠. 이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과 교수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합니다.
교수님 막 이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을 뭐 하늘로 여기다시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도 교수들한테 되게 또 그만큼 보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또 동기를 얻어서 더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이게 이제 후추파 정치라고 하는데요. 후추파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 생각을 굉장히 거침없이 막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막 상호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학 문화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대학은 되게 국제화되어 있다.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가고, 이런 국제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가라는 걸 보면, 첫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나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러면 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냐? 이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일군 일자리들이, 이런 벤처 기업이 그 일자리 창출에 이제 1등 공신이 됩니다. 그 미국의 MIT나 뭐 스탠퍼드 이런 대학들이 이제 유명한 벤처 기업,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받아들여서 벤처 기업들을 많이 창출한 그런 대학인데요.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매출액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은 이제 혁신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효율과 관리에 유능하지만 혁신은 이 작은 벤처 기업들,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뭐 직방,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이제 필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능력도 되고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이제 원동력이 되죠.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능력이 되냐면, 계속 사회는 변하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 그 다음에 리스크 감수하죠. 능력, 위험을 감수하면서 항상 도전, 준비하고,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이끄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창의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피터 드러커는 또 뭐 여러 많은 경영학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정상적으로 또 확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가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제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또 요즘은
우리가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이제 기업 내부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곧 기업 내부에서도 기업가 정신, 기업 내부적 기업가 정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인재고 또 벤처기업에서도 인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창업적인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왜 필요한지 세 가지를 설명을 했죠. 기업가 정신이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도 되고 또 개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함양, 내 능력 이런 것도 되고 세 번째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과 이제 성공 창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벤처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그 밑에 해놨잖아요. 성공한 창업가의 7대 전략. 그러니까 보니까 한 7개로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그 창업 요소를 보니까 또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그런 요소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예를 들어서 옆집이 치킨집을 하니까 나도 치킨집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하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 이게 이제 차별화된 아이디어죠. 그죠?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또 똑같은 중개사를 해도 공인중개사를 해도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내가 상담을 한다든지 세무 상담을 같이 해준다든지 대출을 잘 끼워서 대출을 잘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수한 팀빌딩입니다. 이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수한 그 직원들과 같이 협력을 잘 이뤄서 이런 아이디어와 실행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는 뭘 하든지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막 현실에 부딪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잘 실현하고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업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자원 조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필요한 생산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조달할까? 내 자금은 어느 정도고 외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사무사채는 어떻게 발행할까?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자원 조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모험적이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나 이제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오래 하고 공무원생활 오래 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은행원들. 이 기업가 정신의 이런 혁신적인 융합적인 마인드가 좀 적어요.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적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재거든요. 자루 재듯이. 이러다 보면 시기를 다 놓치죠. 이러면 이게 창업이 잘 안 돼요. 스타트업 하는 사람은
약간 모험을 하거든요. 뭐 자루 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단 그냥 실천하고 봐요. 내가 직감적으로 내가 뭐가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때가 맞으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상수 플러스 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내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또 물려받은 뭐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운 플러스 또 상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전략을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전과 개척 정신. 그 다음에 신용을 중시하는 정신.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을 하다 보면 신용이 없으면 그냥 거의 사망입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적절한 자원조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빌려주지를 않아요. 신용이 없으면. 그래서 이 신용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된다는 정신. 이건 이제 뭐 도전 정신이죠. 그 다음에 근검 전략. 막 펑펑 쓰는 게 아니고 근검 전략. 그 다음에 인간 존중.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 위주의 정신. 그 다음에 정직과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경영 마인드. 이제 이렇게 7가지 정신. 이런 것이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이더라라는 공통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창조적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2개를 올려놨거든요. 아까 잠깐 제가 설명했죠. 청년 후추파로 일어서라 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창조정신 후추파. 아까 후추파 잠깐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후추파는 자기 생각을 상사들한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 대학에서는 교수들하고 막 토론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안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는 위에 상사한테 가면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내 할 말도 좀 많이 억압하고 그냥 많이 듣는 위주로 시키는 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얘기 막 합니다. 또 윗사람도 그냥 허탐하게 그죠? 그냥 친구처럼 많이 이야기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후추파예요. 창조정신은 이런 후추파. 이게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직장 그거를 해놨는데 굉장히 그냥 소탈합니다. 사람들이 그 동영상 보면. 근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후추파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17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후추파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뭐 이 2개 다 들으셔도 좋고요. 2개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그냥 동영상을 보려면 1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걸 보려면 2번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요. 뭐가 됐든 하나만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한 읽고 나서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그죠?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감상문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요걸 하고 올려놓으시잖아요. 내가 지리토르방 이런 데 올려놓으시면은 거기에 제가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 수고하셨다. 여러분의 그 느낌 적어 놓으셔 이제 수고했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왜냐면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이런 느낌을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하는 기업가 정신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경영학적 마인드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끝에 가서 제가 몇 번 특강에는 또 관점을 달리 할 겁니다. 좀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업가 정신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종교라든지 종교와 기업가 정신, 또 인문학과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끝났고요. 동영상을 한 17분, 넉넉히 한 20분 되겠죠. 그죠? 동영상 강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 제가 이게 지금 영상으로 이거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바로 틀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여러분이 그 제목을 갖다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다 이렇게 치시면 이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죠? 자, 지금부터 동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분 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동영상 강의 시작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 뭐 보시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핵심은 아시았죠?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가? 제가 3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기업가 정신을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